제가 책도 갖고 왔는데요. 슈퍼게이밍 왕초보 주식수. 제가 절대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대표님 제가 봤을 때 타로 되게 많이 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유형 자산이 뭔가 되게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종루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의 저자님이신 윤정용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누구나 회계할 때까지 회계책을 쓰고 회계 강의를 하고 있는 윤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을 보고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다고 일단 책 표지에, 그리고 7일 완성.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준다는 뜻이겠죠. 뭐 완벽하게 마스터하는데 7일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도 재무제표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저자님과 함께 어떻게 재무제표를 쉽게 읽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프로필을 보면 비회계 전공자인데 재무팀에 배치돼서 처음에 회계가 어려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혹시 전공은 그럼 전혀 이런 경영 경제랑 상관없는 전공을 하셨나요? 전혀 상관없었고요. 무역이랑 부동산학 복수 전공했어요. 무역이면 좀 약간 전혀 같은 상경계도 상관 있지 않나요? 평점이 거의 2점대여가지고 네. 무역이었지만 네. 회계 공부를 안 했다. 안 하고 저는 오히려 홍보 쪽이었어요. 홍보. 네, 인턴을 했던 게 두산주류비지에 처음처럼 소주 런칭됐을 때 네. 그 홍보대 행사에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당연히 회사도 홍보팀에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재무팀으로 강제 발령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회계도 잘 몰랐는데 재무팀에 배치돼서 이렇게 내용 읽어보니까 나 신입사원 시절에 진짜 이거는 그만둘까 이런 생각 할 정도로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네. 회계를 몰라서 네. 재무팀에 들어갔을 때 난처하고 어려웠던 뭐 그런 상황이나 에피소드들 있을까요? 네, 저 회계의 뜻도 몰랐거든요. 교회를 다니가지고 그 회계를 진짜 그랬어요. 재무의 뜻도 몰랐고 그랬는데, 그래도 에피소드가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첫날 이제 팀장님하고 이제 팀원들 처음 식사하는 데여서 너무 긴장했는데 팀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홍보를 하고 싶다. 재무팀장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었는데 제가 홍보를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부서 배치받기 전에. 아니요. 부서 배치 받고 나서. 재무팀에 들어갔는데 홍보하고 싶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긴장해서 물어보신 게 입사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었니? 라고 물어본 줄 알았던 거죠. 재무팀에 들어와서 무슨 업무를 하고 싶냐? 이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찍혔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 일하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오네로 찍혀가지고 많이 혼났고, 그리고 신입사원 때 제가 심할서를 뭐였냐면 재무팀의 8알은 거의 전표 승인이거든요. 그래서 각 본부나 팀에서 올라온 그 전표 맨날 도장 찍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좌 수표 전표라고 해서 그날 이제 나가야 되는 이제 큰 돈들, 그런 전표들은 아침 8시 반부터 이제 9시까지 팀장님이 직접 우리 부사장님, 경영지원 실장님한테 결제를 받거든요. 그날 받았던 게 이제 어떤 본부에서 손해배상 전표 5천만 원짜리 고객한테 배상해야 되는 전표였는데 제가 그만 깜빡했던 거예요. 그 서랍함에 제가 고이 모셔놨는데 얘가 뒤로 넘어가서 깜빡해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돈이 안 들어왔다. 5천만 원이 안 들어왔다.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서랍함에 있는 전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팀장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팀장님이 그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오후에 이제 부사장님 결제를, 저는 이제 심할서를 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한 분들이 사실 뭐 전공 부서가 아니라면 다 이렇게 좌충우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네. 보통은 그냥 그런 상태라면 적당히 그 부서에 익숙해지고 그 부서원들과 어울리면서 업무도 익숙해지고 정도인데, 우리 윤정용 저자님께서는 회계 알못, 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회계 알못인 신입사원에서 지금 막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유명한 회계 강사, 심지어 회계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이 됐는데, 어떤 결심을 하셔서 재무팀 실력 이상의 회계 공부를 하게 됐을까요? 그때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안 혼나려고 회계를 많이. 왜냐면 그 부서에 들어갔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월급은 받는데. 그래서 맨날 팀장님한테 혼나고 또 사수한테 창고에 끌려가서 너 혹시 백이 써서 여기 들어왔니? 재무팀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깨지고 이제 밤에는 인강 열심히 듣고 또 기초회계책 보면서 빡세게 하다 보니까 그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론하고 실무가 딱 크로스되는 경험. 이 분계를 왜 이렇게 끊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었고요. 그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라니까 차변대변 끌었는데, 그리고 제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뭘 의미하는지랑 또 외부감사 때 저희가 증빙을 제출하잖아요. 이 증빙이 왜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 회계의 의미를 이제 알고 나서 아, 일이 좀 재밌어졌다고 할까. 그 후에는 좀 저희 고가도 되게 높게 받고 그제서야 좀 인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인 건데 실무부터 부딪히니까 너무 어렵다 모른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과 어떤 인강을 들으신 건가요? 일단은 선배님이 주신 되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회계책 뭐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회계 공부를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전체를 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 라이센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회계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회계 100이 있다면 20%만 알아도 80% 실무가 다 가능하다는 생각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20%만 알아도 회계 실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책을 쓴 게 이제 첫 번째 책이 이제 직장인형 회계하라라는 책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은 기초 회계책만 다 읽었거든요. 교양책도 읽고. 근데 직장인들이 회계하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직할 때도, 재테크할 때도, 또 승진할 때도 회계를 모르면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경영자들은 회계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장인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깨달았던 게 있었죠. 직장인으로서 재무팀에 배속돼서 회계 공부를 해서 이제 회계 마스터가 될 정도로 이제 실무와 이론을 겸비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나요? 아니면 어떤 교육 강사, 뭐 저술활동 이런 걸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제가 아까 대한민국 누구나 회계할 때까지 해서 회계를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회계 강사가 아마 주입니다. 그래서 회계책을 쓰고 회계 강의를 하는 게 저희 제일 중요한 잡이고 두 번째로는 조그만 가게 가게요? 네, 조그만 그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제 가능성을 믿고 결혼했는데 2014년도인가 제가 재무팀 출신이어서 그런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요. 그때 보니까 240만 원 1년 동안 수입이 그밖에 안 됐던 거였어요. 1년 동안 수입이 240만 원? 네. 아, 그 카페? 그 카페는 아닙니다. 예, 그건 완전 지금의 이익이고 그때 회사 그만두고 했던 일들이 너무 좌충우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후로 제가 이제 회계 책을 쓰고 책이 나온 거는 2017년도였어요. 이번 책 말고 첫 번째 첫 번째 책이요. 회계하라? 예, 퇴사하고 나서 사업을 몇 번 하고 2번 정도 했는데 말아먹었고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그때도 틈틈이 강의를 했습니다. 월급을 적게 받는 대신 강의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이 책을 썼고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강의가 뭐 회계라는 게 사실은 그 이해관계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은행일 수 있고 또는 사업자일 수 있고 주주일 수 있고 아니면 직장인 중에 회계 담당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그룹을 대상으로 회계 강의를 하시나요? 저에게 회계 요청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업이고 기업에서도 이제 비재경 부서라고 하죠. 회계 담당자보다는 뭐 회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기판 같은 거잖아요. 차의 상태를 알려면 계기판을 보고 운전해야 되는 것처럼 회사의 상태를 알고 우리 직원들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비재경 부서의 임직원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 분들입니다. 회계를 담당하지 않는 회사 직장인 분들을 네. 대상으로 그러면 좀 그렇죠. 약간 쉬운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맞습니다. 사례를 들면서 하시겠네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도 아마 대부분 이제 회계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분들의 그 용어들이 좀 어렵잖아요. 되게 외계어 같고 저는 회계 비전공자였으니까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저희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회계 마스터라고 했는데 저는 회계 마스터라고 하거든요. 회계 맛만 보여주는 그러면 이분들이 아 회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 알겠구나. 내 업무가 회사의 재무제표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일하는 사람과 모르고 일하는 사람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일하는 사람도 회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영업사원들은 리스크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좀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회계를 모르다가 네. 공부를 하게 되면 예. 직장인으로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계 공부를 하고 일이 비즈니스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존에는 그냥 내 한 영역에서만 일을 담당했다면 회계를 알고 이 업무가 확장되면서 아, 내 업무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영자의 관점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어떤 분은 회계관리 자격증에 도전해서 만점 받았다고 막 인증자 보내기도 하셨어요. 더 깊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책은 정말 회계에 입문하는 그 통로라면 대표님이 쓰신 책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분들이 쓰신 정말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거기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를 볼 줄 알고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시는 분들 그런 궁금증 가지실 거예요. 와, 회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고 또 재무제표를 7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책을 쓸 정도면 기업 분석도 되게 잘하시겠다. 그럼 재테크도 주식을 많이 하실래나, 이런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네네.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혹시 재테크의 비중에 주식 투자 비중이 좀 많이 있나요? 거의 1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중에 도움을 많이 주신 게 또 우리 대표님이 제가 책도 갖고 왔는데요. 슈퍼게임이 왕초보 주식수. 제가 절대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읽는 거고요. 그리고 삼박자 투자법. 그중 삼박자 투자법이 가치, 가격, 그리고 정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는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요. 제 아내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가격에만 집중하고 저는 또 가치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표님의 책과 유튜브 영상, 제가 또 찐팬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예전에 재무팀에 있을 때도 주식 투자를 했었고요. 되게 소극적으로 회계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했을 때도 주식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를 공부할 때 되게 좋은 게, 기업의 회계보다는 개인의 소중한 돈을 불릴 때 한번 이용해보면 유용성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우량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작년 여름부터 재무제표와 가격, 정보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해서 감사하게도 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내분하고 둘이 이렇게 서로 잘 합을 맞추시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시겠네요.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 책을 쓴 이유도,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무제표 좀 가르쳐줘. 근데 아내를 가르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만 하다가 출간 계기가 됐었고, 이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 책이 약간 회화책처럼 되어 있어요. 영어 회화책이요? 예. 왜냐면 회계는 비즈니스 언어인데 자꾸 수학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말로 떠드듯이 아기가 옹알옹알 하면서 말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떠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표님 제가 봤을 때 살을 되게 많이 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유형 자산이 뭔가 되게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요. 대화를 그렇게 하시나요? 네, 아내분하고? 아내분 얘기합니다. 뭐 아내가 어떤 걸 사려고 할 때 그 자산이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회화 떠드듯이 재무제표를 7일 하면 저는 회계 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네이티브, 회계 원어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말장난도 하면서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부부간에 제가 보기에 회계로 대화를 하면 제일 싸움이 많이 날 부분이, 지출 내역 중에 이게 네네. 자산화가 된 거냐, 아니면 그렇죠. 비용 처리가 된 비용으로 거냐, 해서 손익에 영향을 미칠 거냐. 단기 비용이냐, 아니면 네. 수년간 나에게 자산화가 되는 거냐의 관점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재테크에 되게 도움이 됐던 게 회계 등식이 있어요.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산은 부채 더하기 괄호 열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괄호 닫고, 이게 되게 대표적인 계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산이라는 게 무엇이냐, 회계에서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자산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산이 뭐예요 물어보면 재산하고 되게 동일하게 보는데, 재산 중에서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산에 초점을 맞춰서 아내랑 같이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에만 투자를 합니다. 처음엔 이걸 몰랐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는 저한테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유비나 정비, 뭐 검사, 뭐 면허세, 돈을 먹어대는 애예요. 근데 쿠팡 택배기사한테 자동차는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제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소소하게 할 때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어요. 200만 원 정도면 되게 좋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다가 아내랑 이렇게 자산 성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인가? 돈을 벌어다 주나? 솔직히 이거 없이도 13년에 산 노트북으로도 아직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사고 제가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38,000원 정도 됐을 때요. 그때 샀거든요. 그거는 자산이 맞죠.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래서 아내랑도, 아내가 샤넬백 가격이 인상될 것 같아, 하나 사도 돼? 물어보면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자산이니? 그게 돈을 벌어다 주니? 남자친구 회계 공부하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아니 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비용은 줄이고 실제 정말 수익에 기여하는 자산, 미래의 효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자산에 초점을 맞춰서 종잣돈도 잘 모아서 저는 주식 투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7일 만에 볼 수 있는 책을 쓰신 저자님은 거의 100% 주식 투자 비중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이 대부분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니까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는 사실은 주식 투자자님들만을 위한 회계책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직장인 분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 회계적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주식 투자에 좀 필요한 질문
질문도 하고 또 뭐 사업자들이나 직장인들 필요한 질문도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7일 마스터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 7장까지 있습니다. 한 장당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째 날에서는 필수 회계어로 기초 개념 다지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 회계어 용어 뭐 주식 투자를 하건 회계 공부를 하건 용어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렵죠. 회계가 뭔지부터 알고 갑시다. 회계가 뭔가요?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회계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문단이 하나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정보라는 게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요. 정보는 다 들어갑니다. 저는 회계를 뭐냐 물어보면 머니 정보,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돈에 대한 정보, 사업을 하시면 사업장의 실태를 알려주는 돈에 대한 정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가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막 ERP 시스템, 복잡한 계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져서 포기하는데요. 회계는 그냥 돈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기업에 돈을 얼마 가지고 있고 얼마를 벌고 이거를 알고 싶으면 당연히 회계의 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의 정보, 그거는 재무제표라는 거를 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는 돈에 관한 정보고 돈에 관한 정보가 모여있는 표가 재무제표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첫째 날 공부 중에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아주 꼭 필요한 용어가 딱 들어있는데요. 전자공시 시스템은 회계 왕초보를 위한 보물창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길래 회계 왕초보를 위한 보물창고일까요? 전자공시 시스템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점심에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왔는데요. 햄버거 먹고 싶으면 맥도날드에 가야 되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읽고 싶으면 당연히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 되거든요. 전자공시 시스템은 자산 120억 이상이거나 뭐 상장사나 외부감사 받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재무제표를 다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극찬을 했고요. 심지어 공짜입니다. 근데 문제가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의 재무제표,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비상장사는 1년에 한 번, 상장사는 1년에 4번 정도 재무제표 올리니까 합치면 거의 1년에 한 3만 개가 넘는 재무제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는 이제 사업보고서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가 공모를 했는데, 이렇게 공모하는 기업들의 투자 설명서도 굉장히 솔직한 투자 설명서를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보도 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밸런스 투자에서 정보에 대한 부분이 전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시를 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자공시 시스템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물창고고, 좀 아는 척을 하고 싶다면 전자공시 시스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줄여서 DART, DART, DART라고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사이트가. 다트를 진짜 일반 투자자들이 친숙하지 않아요. 제가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네. TV조선 모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네. 그때 다트라는 용어를 한번 썼는데 네. 그 방송 나가는 그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다트였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다트를 얼마나 모르면, 아니면 또 그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주식 투자자가 아닌 분들이 궁금했겠죠. 다트가 뭔지. 다트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뭐 들어가셔야 되는데, 회계 왕초보도 보물창고로가 들어가시는데 주식 투자 하시는데 안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첫째 날은 회계 필수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둘째 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자님이 회계의 최종 목적은 재무제표 읽는 거니까 여러 가지 재무제표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재무상태표에서도 자산과 부채, 자본 중에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자산 중에 저는 저 첫 번째 제목이 제일 궁금했어요. 이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궁금할 때 유동자산 봐라. 주식 투자자분들도 이 회사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체크 잘하면 절대 잃는 투자 안 하실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망할지 안 망할지?